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외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재차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겨난 겁니다. 이제 외국인들의 갭 투자 등 투기 목적의 매수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시원시원한 상담으로 많은 분들의 또 인기를 끌고 계신 분입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금요일의 남자 이윤환입니다. 자, 지금 오늘 8월 22일인데 날씨가 아직도 덥습니다. 자, 이게 언제 가실런지 예측이 안 될 정도로 긴 여름이 됐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지금 뭐 어떻게 될런지 사실 좀 막막할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난 6월 27일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에 의해서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는 연말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 이후가 어떻게 될런지 더욱더 규칙가 주목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답답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 짓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연락을 주셔서 시원스럽게 고민 해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고민 해결 저희 방송 중에 해볼 텐데요. 근데 방송 중에 다 해결되지 않으시거나 또는 저는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 마련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리죠, 대표님? 자, 세미나인데요. 무료 세미나입니다. 여러분들 휴가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 거창한 휴가보다도 그냥 뭐 틈틈이 편하게 지내는 게 휴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또 우리 세미나 오신 분들이 좀 기성세대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옛날 젊었을 때 그런 휴가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 무더위에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몸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도 세미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민, 답답한 고민들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피서와 같은 부동산 관련된 고민 해결을 통해서 피서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료 세미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부동산 시장도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투자 관련된 것도 좀 핵심적으로도 좀 고민을 좀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좀 갖가지 개인적인 고민도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속 시원히 날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해서 세미나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3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슈 체크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서울의 이제 핵심 지역인 마용성에서 이 아파트 단지들이 지역 이름을 넣어서 단지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이 또 어렵기도 하고 긴 이름도 많아서 많은 분들이 헷갈린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지역 이름을 넣어서 짓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어떤 지역 이름,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벌써 지금 긴 시간 한 20년이 넘은 시점부터 해서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뭐 예를 단순한 현대아파트다,
뭐 삼성 아파트다 뭐 이런 개념에서 뛰어넘어서 이제 브랜드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브랜드에서 브랜드만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역 이름을 앞에 또는 뒤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지역 이름을 동으로 넣을 수도 있고 구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실내의 설례는 이제 마포인데 지금 아파트 단지는 이 신수동 쪽에 신촌숲 아이파크를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걸 바꾸겠다라는 건데 마포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마포 이 마레프 굉장히 큰 단지이기도 하고요. 마포 하면은 마레프를 떠올릴 만큼 굉장히 좀 핵심적인 그런 단지인데 처음에는 아연 레미안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꾼 거죠. 마포로. 자, 어쨌든 이런 마포 전체의 이 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로 따졌을 때는 마포 전역으로 따졌을 때 이 마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만큼 주가가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마포가 예전의 마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을 제외한 곳 중에서 괜찮다라고 평가되는 것이 마용성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 맨 앞에 있는 이 마포라는 브랜드, 지역 브랜드가 굉장히 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초구 같은 경우를 전역으로 보면은 한강변 쪽은 반포 쪽이고요. 그 아래쪽 같은 경우는 방배동이라든지 뭐 서초동이라든지 양조동으로 이어지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서초라는 전체 구를 쓰지 않고요. 반포라는 브랜드를 또 씁니다. 그래서 반포 어디 무슨 아파트, 반포 원베일리, 뭐 이런 식으로 반포라는 지역 또 마찬가지 압구정이다. 그러면 압구정이를 이름을 쓰지 전체 강남구에 있는 브랜드를 쓰지 않는다는 점. 즉 지역별로 해서 그 온도차, 편차가 분명히 지금 있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아파트에 대한 시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역 브랜드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수요 공급 논리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아까 얘기한 대로 마포라는 전체 브랜드를 놓고 봤을 때는 전체 지역에서 마포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전역적으로 함께 동방 상승하는 좋은 시너지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특정적으로 어느 일대가 획기적으로 가격이 오른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마포 전역 일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반포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이런 동 정도에 국한된다라고 하면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이쪽 공급량은 굉장히 조금 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에서 나오는 아파트 브랜드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별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이 이렇게 예를 들어 성동구인데 성동구 전체를 브랜드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처럼 뭐 성수동을 브랜드로 쓴다라고 하면 성수동의 브랜드 가치가 더 수요 공급 논리상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진 뭐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자양 뭐뭐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자꾸 더 가치가 높아진다 생각한다면 자양동에 있는 가치마저도 향후에는 공급 희소 가치 때문에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아파트 브랜드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것도 투자 포인트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놓지 말고 연구도 하고 아파트 시세도 비교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원래도 뭐 지역 이름이 들어간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바꾸려는 움직임이라는 건데 이게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자체가 이제 브랜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이름에 넣게 된다면 조금 더 의미도 있고 가치도 생기니까 이런 여러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지역이 이제 서울 자체
지역의 아파트 값이 워낙 오르기도 했고 지역만의 특색 그리고 그 지역만의 가치가 뚜렷하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도 나오기 시작하나 봅니다. 이런 이슈들 생기는 대로 또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오프라인 세미나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9월 3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9월 3일 체크해 두셨다가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상담 중에도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어놓을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예. 노원구 중계그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25평인데 지금 시세가 7억 정도인데 방이 2개라서 예.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있는 곳으로 좀 늘려가고 싶어요. 네. 네, 여기가 우리 중계그린 아파트가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매도하는 게 나을지 좀 궁금하고요. 네. 매도한다면 또 이제 시기도 궁금하고. 네. 그 매도해서 이제 9억이나 10억 정도 되는 서울 아파트를 좀 매수하고 싶거든요. 네. 저 본 게 중랑구 묵동 아이파크 34평이 9억 정도 하고 용마산역에 있는 쌍용 더 플래티늄 용마산 30평이 9억 5천 정도 하는데 네. 둘 중에 어느 게 좀 나을지 실거주와 투자 가치 모두 감안해서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지 보고 계신 곳이 묵동과 용마산인데 어디가 나을지도 한번 저희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중계 그린 이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된다면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볼까요?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노원구 중계동 중계역 바로 옆에 중계그린 아파트에 지금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신데, 예. 자, 일단은 여기 거주하기가 굉장히 좋죠. 예, 편해요. 편해요. 좋아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이쪽 네.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이 거주하기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은 일단은 7호선 라인으로 강남이 바로 접근성이 좋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쪽이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만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소형 평형 위주로 많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좀 윤택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그린 아파트가 지금 제일 큰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2개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다 화장실 보니까 한 이제 개 불편하니까 요즘 뭐 네. 20평대라고 그래도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를 예전부터 이렇게 있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최근 들어 지어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정착화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20평대든 30평대든 방 3개 최소한 화장실 2개 정도는 좀 갖췄으면 하는데 이사를 갈까 하는 건데 이사를 갈까 생각하니까 이 중계그린 아파트가 혹시라도 재건축되면은 가고 나서 막 재건축된다고 막 분위기가 띄어지면은 억울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생기신 것 같은데 네. 이리 생각하면 돼요. 지금 20평대 아파트가 제일 여기서 넓은 평형이잖아요. 네. 예. 그렇지 않고서는 20평대 아니 이하로는 이제 10평대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이 큰 단지가 지금 이제 7억이라고 했어요. 물론 네. 이제 재건축이라는 부분은 내가 현재 모습에서 플러스 추가 분담금을 얼마를 내가 부담을 하고 몇 평짜리를 내가 얻어내는 데 있어서 조합원들이 하나 둘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지어진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추가 분담금 없이 예를 들어 20평대다 그러면 같이 20평대 아니면 30평대를 추가 분담금 없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쪽에 많은 그 중층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추가 분담금 분담을 해야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추가 분담 금액이 뭐 같은 20평대 가는 데 있어서
한 3억을 내라고 하더라, 4억을 내라고 하더라라고 한다면은 물론 신축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한다면은 10억은 훌쩍 넘을 거는 맞아요. 하지만 네. 이렇게 3억, 4억을 내면서까지 재건축을 하겠다고 동의를 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지금은 그 20평대 살고 계신다고 하지만 10평대 살고 계신 분이 3억, 4억 시세가 지금 시세가 뭐 한 5, 6억도 안 되는 시세에 3, 4억을 더 부담해서 새 아파트를 간다라고 한다면 동의가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건축의 성패는 결국은 동의예요. 그래서 지역이 좀 받쳐주는 강남권이라든지 한강변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요. 뭐 추가 분담금 뭐 5, 6억 해라고 한다면 거뜬히 내서라도 지불을 해서라도 새 아파트를 갖고 싶은 이 조합원들이 많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반반일 수밖에 없어요. 반반이라는 소리는 통상적으로 이 조합원들의 75%가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 재건축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정말 언제 될지 앞을 볼 수가 없는 그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희망은 분명히 있어요. 언젠간 되겠죠. 하지만 이 언젠간이라는 게 10년을 놓고 봤을 때 금방 내 재건축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생각을 해서 과감히 네.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뭐 이거를 전세 놓고 또 어디 전세 가고 하는 것도 부담이고 하니까요. 네. 과감히 매도를 하고 가시되 네. 지금 보신 게 이제 중랑구예요. 자, 이제 네. 7호선 쪽에 라인에 이제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보니까 좀 다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까 방 3개, 화장실 2개 찾으려니까 마땅치가 않아요. 그죠?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7호선 라인으로 아래쪽으로 쭉 오시다 보니까 이 같은 중랑구에 이제 묵동에 위치한 묵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봤어요. 예.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 아파트 단지가 그래도 몇백 세도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근데 이 부근 일대가 점점 개발이 된다면은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와서 얘까지 같이 동반 상승할 여력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파트들이 많아지면 뭐부터 좋아지냐면 학군이 좋아져요. 즉 네. 여기가 보면은 지금 묵현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예. 근데 이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단독 뭐 다가구 다세대 이쪽에 사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학군적인 부분에서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는 곳의 학군과 다세대 빌라에 밀집되어 있는 학군은 분명히 틀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가격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예요. 즉 7호선 지하철역하고도 약간 거리가 있고 얘가 네. 아파트 단지가 몇백 세대 된다고 손 치더라도 외롭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미래 희망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한 요거 먹골역 근처에 있는 목동 아이파크 아파트 말고 네. 또 보신 게 이 용마산역 쪽에 아파트를 보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용마산역 쪽에 있는 아파트는 이게 또 틀려요. 뭐냐면 여기는 같은 중랑구예요. 근데 예. 중랑구 안에서도 이 모아타운 즉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제일 많은 곳이 이쪽 면목동입니다. 그래서 용마산이 속해 있는 곳이 면목동이에요. 그래서 이 근처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구성돼 있다. 아파트로 자꾸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뭐가 좋아지냐면 일단은 그 초등학교에 학군이 좋아져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나 여기서 좀 이 밑에는 이제 광진구니까 광진구 너무 좀 비싸. 그래서 새 아파트이기도 하고 학군도 좋아졌다 하니까 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많은 네. 분들이 전세 입자든 집을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네. 분들에 의해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정말 그 새 아파트로 가고자 하는 지만은 어쨌든 공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용마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뭐가 좋냐면 바로 역세권이거든요. 예. 이 아파트만 따졌을 때는 한 200세대 된다고는 하지만은 앞으로 늘어날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면은 아파트 늘어날 단지는 지하철역하고 멀고
내 아파트 단지는 지하철역하고 가깝고라고 한다면 나는 굉장한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둘 중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용마산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낫다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더 신축이기도 하고 쌍용도 플래티늄 용마산 아파트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든지 요즘은 이제 이 지하철 항상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역세권 역하고 가깝냐? 그리고 네. 학세권 이 중국 초등학교인데 중국 초등학교 일대가 좀 나중에 업그레이드 즉 아파트들이 많이 구성돼서 업그레이드될 가능성 두 개만 놓고 가도 충분히 여기가 묵동에 있는 아까 그 아파트보다는 더 좀 유리한 고지에 있고요. 또 여기 보면 공원이 있어요. 그죠? 네. 아파트를 딱 그 보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오세권이라고 해요. 오세권은 뭐냐면 뭐에 가깝냐 하면은 일단 학세권이냐 학군이 좋냐 그죠? 역세권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따지는 게 뭐냐면 여기처럼 공세권입니다. 공원 옆이냐 숲세권 숲 옆이냐 그걸 따지고 그 다음에 뷰세권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병세권도 얘기해요. 병원 근처냐 이런 거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좋겠죠. 근데 이런 네. 곳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한강변에 위치한 또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들이 여기에 대체적으로 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5세권만 다 갖추고 있어도 누구나 가고 싶은 아파트니까. 네? 수요 공급 논리상 수요 공급은 정해져 있고 수요자들은 점점점 늘어나는 환경 속에 있는 게 이런 5세권을 제가 자꾸 여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네. 세권 자체가 역세권, 학세권 그리고 공세권까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아파트 단지보다는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다 생각하면 돼요. 예.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언제 팔 거냐 그러면 빨리 파세요. 미련 갖지 마시고 뭐 재건축 예. 뭐 좀이라도 얘기 나온다 하더라도 제 얘기 네. 믿고 그냥 그래 그건 딴 분들이 좀 길게 나중에 재건축 할 거고 나는 당장 방 2개보다는 방 3개 또 화장실 2개짜리로 좀 신축으로 지하철역 철역 근처로 해서 갈 거야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네. 어차피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거래는 내년부터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둔감해진다면. 그리 따진다면은 지금이 오히려 저점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서도 내 거는 조금 많이 받고 싶은데요. 그거는 안 통해요. 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좀 많은 중개업소에 내놓고 빨리 네. 팔고 그러고 나서 네. 빨리 사시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당분간 재건축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빠른 시일 내에 매도하시는 쪽에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하는 부분은 용마산 아파트 말씀 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신 다음에 좋은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저희 전화 한 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는 그 월계동 현대아파트 33평을 네. 2000년도 입주 시기부터 지금까지 거주 중인데요. 네. 네, 성북구 장이동 장이 4구역 재개발된 자이 레디언트 조합 물건을 2023년 3월에 매수하였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입주하여서 거주 중이에요. 네. 거기는 지금 33평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현대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예. 일시적 2주택으로 내년 3월까지 매도를 해야 네. 비과세를 받을 텐데 그 전세 낀 상태에서 매수하려 하지 않아가지고요. 네네. 이걸 싸게라도 팔아야 할지 걱정이 되고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려고 문의드렸어요. 예. 일단 지금 월계동의 현대 아파트를 내년 3월 전까지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전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세를 낀 상태에서 네, 매도를 네.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좀 잡아가야 네, 네. 되는지 전략 궁금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거기에서는 네, 딱히 없는데 이제 2주택이다 보니까 네. 이제 비과세 받으려고 좀 한쪽은 네, 알겠습니다. 싸게 팔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저희 그럼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일시적주택 비과세에 대한 고민인데 지금 원래 갖고 있었던 월계동 현대아파트가 이 석계역 근처에 있잖아요. 네. 아까 언뜻 들으니까 뭐 입주 때부터 했으니까 2000년대부터 네네. 쭉 지내오신 거예요. 네. 양도 맞아요. 차익으로 따진다면 제법 날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비과세를 받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입주를 목적으로 이 장위 4구역에 있는 아파트 네. 입주권을 네, 2년 네. 전에 샀어요. 네, 자, 그럼 네. 일시적 관계이니까 종전주택 A라는 월계동의 현대 아파트 네.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새로운 뭐 입주권이 됐든 뭐가 네, 됐든 네, 아파트를 네. 샀다라고 하면 둘 네. 간에 3년 안에 네. 종전주택을 팔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때문에 네. 팔아야 되긴 하는데 네. 이제 전세를 놓고 있는 상태에서 팔려니까 실거주 네. 못 하잖아요. 전세자가 이제 전세 만기가 돼서 해야 되니까. 네. 네. 그게 걱정인 거잖아요. 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걸 걱정할 게. 그래요? 잘 네. 들어보세요. 네.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에 그잖아요. 네. 뭔가를 새로 짓고 그러고 나서 입주도 해야 되고 뭐 입주 안 할 네, 수도 네. 있고 저기 하는데 재개발 네. 관련돼서 네. 할 수 있는 이 세금 혜택 중에서 큰 거는 대체주택이라는 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네. 내가 이제 사업장 인가 이후에 어떤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네. 그 이사할 집을 매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살든 어쨌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 잠깐 그 산 주택 같은 경우는 네, 네. 비과세를 해주는 그게 대체주택이에요. 아. 예, 자 근데 네. 이거 말고 또 네. 하나가 있는 게 그게 지금 이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3년을 넘어서는 연장에 대한 혜택을 줍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요. 네. 자 봐요. 그 지금 종전주택 A라는 곳에서 네. 내가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네, 네. 근데 공사 기간이 네. 뭐 꼭 3년 아닌 4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여기 입주를 목적으로 해서 사기를 했는데 네. 이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자니까 네. 지금처럼 뭐 전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뭐 어떤 경우든 3년 이내 꼭 팔아야 될 상황이 네. 좀 나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기간 연장을 해줘요. 일시적 이주택 같은 경우 이런 특별한 케이스만이. 아. 즉 뭐냐면 네. 자 내가 어떤 그 지금 현재 예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아파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여기 이제 입주를 목적으로 해 그 B라는 걸 입주권을 샀어요. 네. 그죠? 그럼 둘 간의 관계는 아까 얘기대로 일시적 이주택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파는 게 맞긴 하는데 네. 걔를 연장해 주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연장해 주냐 하면 네. 얘가 입주된 상태에서 3년 안에 아. 까지. 그러니까 지금 입주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장이 그 자이 레디언트가 그죠? 네, 네. 그럼 얼마 안 된 상태에서의 3년이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5년이요. 네. 6년, 7년, 8년, 2028년까지 네. 지금 입주된 시점부터 그 안까지 A를 팔면은 비과세예요. 이해되세요? 네. 예,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제까지 팔아야지 이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계셨냐면은 내년이니까 만약 네, 이게 네. 내년 뭐 3월에까지다 3월, 네. 그러면 내년 3월 안에는 팔아야지만 비과세 되는데 전세값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싸게 팔 수밖에 없어. 이제 그게 그쵸. 가장 고민이셨던 거를 네, 네. 2028년까지면 전세 더 놔주세요. 그죠? 아, 네, 전세를 그러네요. 2년 더 연장해줘요. 네. 네, 그러고 네. 나서 그때 2년 만기 시점에서 판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실입주 하실 분들이 사게 되는 거고 시간을 또 벌어서 그간 또 네.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네. 저런 거를 다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은 전화 너무 잘 주신 거야. 그래서 네, 네. 꼭 일석이주택으로 3년 안에 안 팔아도 된다. 언제 팔면 아, 된다? 입주한 시점으로부터 네, 네. 3년 안에 이 종전주택 A라는 주택을 팔면 된다예요. 네, 메모해 네, 놓으셨죠? 네, 그래서 네. 2028년 네, 3월 네. 안에 얘를 네. 팔면은 비과세니까 그 전세 만기 시점 이렇게 딱딱딱 계산을 해보면 대략 네, 뭐 네. 2027년이 됐든 그쯤에서 충분히 팔아도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네네,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어쨌든 네네. 세금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네. 좀 알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요즘 네. 너무 이렇게 쫄려서 막 네. 이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제 얘기대로 한 네네. 2028년 3월까지는 비과세를 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시겠죠? 네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거주 목적인 아파트를 입주하고 나서부터 3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잘 해결됐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마무리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좀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 문자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294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양 일동 모아타운 선정지 인근 지역 모아타운 편입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자양동에는 한창 이제 재개발이 좀 핫하고 재개발 구역도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모아타운으로 편입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가 궁금하십니다. 다 진행이 잘 될까요가 궁금하시겠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요.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나 봐요, 현재는. 그런 상태에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우선 이 모아타운을 하는 데 있어서 모아타운은 그래 이제 전면 재개발은 아닙니다. 전면 재개발은 구역 지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전부 다 재개발을 하고 여기에 도로를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아타운은 기존의 도로를 놔둔 상태에서 부분 개별적인 재개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과연 이 모아타운이라는 부분을 서울시 또 구청에서 봤을 때 과연 축소하려 들 거냐 확대하려 들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개발적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서울을 조금 더 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모아타운을 자꾸 축소하려는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구청이든 서울시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모아타운은 10만 제곱미터라는 영역이라는 게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양 일동에 대한 구역 자체가 만약 이렇게 한번 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구역 선정이 돼 있어요. 돼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들어오면은 참 좋겠는데 그전 상황에서는 좀 반대를 많이 좀 했었던 반대에 부딪혔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야 여기 개발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주민들도 사실은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 그래서 마음이 좀 바뀌었어. 그래서 이거를 좀 동참해주고 싶어. 근데 전체적으로 얘가 면적이 한 7만 제곱미터 정도에 포함이 돼 있어. 근데 얘를 다 합하니까 한 2만 5천이야. 라고 한다면 합해서 9만 5천 정도의 면적에 의해서 모아타운이 진행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구청이든 시청이든 또 누가 됐든 간에 인허가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포함되면 좋지 포함을 안 시킬 이유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자양일동에 대한 면적과 또 여기서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의 면적을 합쳤을 때 10만 제곱까지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손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 소위 모아타운 내로 편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선정은 이렇게 처음엔 됐다고는 하지만요. 구역을 넓히는 데 있어서 구역을 막을 리는 없다. 그런 부분이 핵심적으로 관할 인허가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서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너무 비싸. 근데 요 근처이긴 있는데 여기는 너무 투자액이 좀 싸라고 한다면 이마저도 사실은 투자에 대한 또 투자금이라든지 또 어떤 나중에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것도 좀 투자성이 높은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잘 염두를 해서 지켜보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모아타운 이게 어떻게 될지 저희가 사실 바로바로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대표님이 또 어떤 어려운 상담이 됐든지 간에 또 명쾌하게 좀 해결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대로 갈 수 있을지 또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추후에 또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거나 또 세미나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저는 그 2019년도에 2019년 7월에 상도동에 있는 그 3룸 그 6가구짜리 그 다세대 통 건물을 매입을 해서 네. 그중 한 곳에서 실거주 중이에요. 아, 예. 네, 지금 상도 15구역이라고 네. 그 신속통합기에 그 재개발 진행 중인데요. 네. 한 3,200세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재개발이 되면 입주권이 한 개만 나온다고 들어서 저희가 6가구를 있잖아요. 네. 6가구 중 한 가구는 매도를 했고 네. 총 5가구가 남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살고 있는 한 가구만 남기고 모두 매도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네. 근데 매도를 한다 해도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예. 실제 거주할 사람한테 매도를 해야 해서 네. 거래가 잘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좀 이 부분이 걱정이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고민되실 만 하시네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 신통기획으로 재개발 예정지인데 입주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와 하나밖에 안 된다면 이제 나머지를 매도하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마저도 네. 토허제에 묶여 있어서 고민이신 상황이신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행복한 고민을 갖고 계시네요. 자, 지금 상도동에 2019년에 다세대 6세대를 사셨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뭐 언젠간 뭐 재개발 된다는 생각도 있어서 이제 겸사겸사 사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 됐어요. 그죠? 여기가 네. 이제 2022년도에 신통기획으로 후보지로 됐고 이미 선정도 됐고 해가지고 구역 그 지정까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활발하게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뭐 3,200세대라고 하니까 제법 큰 규모인데 물론 지하철역하고 가깝지 않은 단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전체 동작구 상도동이라는 정도의 지역이라고 한다면 뭐 강남하고 접근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좀 좋아질 거는 분명해요. 자, 근데 이거를 갖고 지금 총 6채를 샀단 말이에요. 네. 6채의 다세대를 갖고 있고 한 채는 좀 팔았다고 했고 한 차는 내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한 채는 무조건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남겨놓냐 하면 자, 이게 그래요. 지금 상태는 아직은 이제 구역 지정된 정도고 추진위 구성을 막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되면은 조합 설립될 거예요. 이 조합 설립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 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조합원 같은 경우는 1인의 조합원으로만 조합 자격을 부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안 준다며요 라고 하는 건 여기부터 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분양 자격을 떠나서 우선 조합원의 대표 조합원 1인으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되기 이전에 매도를 해야지만 온전히 각각 이 조합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조합 설립 이후에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한 분만 대표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낭패를 겪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기는 조합 설립되기 이전에만 팔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네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하나는 팔았으니까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4개예요. 네. 자, 4개를 매도를 하면은 되는 것이고, 그죠? 이거를 이제 작전을 잘 쓰는 거예요. 그냥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했어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직접 들어와서 거주를 할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토지거래 허가가 나온다고 일반 분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냐면 허가를 내주는
방식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서 내가 실제 거주를 안 하더라도 임차를 놓고 그러고 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야에선 토지거래 허가를 내줘요. 그러니까 그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 자, 그리고 즉 실거주 수요자가 아닌 분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예요. 단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서울 시민에 한정돼 있습니다. 즉 지방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한테만 파시면 되는 거고 실제 들어오지 않더라도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허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좀 수월해졌죠? 네. 예, 이제 그거를 뭐 중개업소도 또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설명드렸다고 해서 알려드리세요. 그럼 그분들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아 그러네요라고 하면서 원활히 왜냐하면 내가 파는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결국은 가격이 깎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이런 빌라 같은 경우 충분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한다면은 뭐 내실 분들 충분히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판로가 충분히 여유로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팔면 되는데 자 파는 게 능사냐 아니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녀한테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많이 선택을 해요. 어차피 재개발 될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증여도 고민도 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아까 얘기대로 전세를 낀 상태에서 이게 매도를 한다 그러면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갖고만 사면 되니까 자녀들이 증여를 할 거냐 아니면은 매입을 할 거냐 하면 매입을 하는 쪽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를 생각하면 네 채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아마 추진이 구성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두 채는 올해 팔고 두 채는 내년에 파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아요. 양도세를 어차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양도세를 한 해에 합산을 해요. 그래서 네. 양도세 계산할 때 12월 31일 등기 치는 거하고 1월 1일 등기 치는 거하고 둘 다는 합산을 안 시키지만 12월 30일과 31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둘 다를 합쳐요. 양도세가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 개니까 네 개를 아까 대로 증여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개는 올해 두 개는 내년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면은 좋을 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네. 어쨌든 판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네. 조합 설립 빨리 되기 전에 올해 두 개, 내년 두 개 파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네,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가 봅니다. 진짜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활용 방법도 있고요. 뭐 자제분들에게 매도 또는 뭐 증여의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조합 설립 되기 전에 두 채와 두 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올해 내년으로 매도하시는 쪽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저 얼마 전에 집을 매도했는데, 네, 매수할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종로구 사직동에 광화문 스페이스본 1단지 네, 34평이 16억에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서대문구 냉천동 도님은 센트레빌 33평이 한 15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용산구 효창동 용산 KCC 스위첸 34평이 네, 17억 5천 정도 하는데 1층이에요. 네. 그래서 어디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예. 엄청 궁금한데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매수 시기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네. 사야 될지 좀 더 기다려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 세 곳인데 각각 지역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이 중에서 네. 어디가 괜찮을지와 매수 타이밍까지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뭔지 알겠어요. 딱 보니까 지금 이제 금액대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선에서 한 16억, 18억 선에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는 이제 종로구 사직동이에요. 그죠? 네, 네. 거기에 이제 주상복합이에요. 뭐 네. 어쨌든 광화문 스페이스본 1단지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주상복합이라는 단점이 있고 단지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서대문 옆에 있는 그 동우누이면 센트레벨 아파트를 또 보셨고, 네. 또 하나는 일단은 용산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단 걸 다 떠나서 1층이야. 네. 그러니까 좀 고민이 돼. 그죠? 물론 네. 위층은 좀 비싸니까 지금 금액대로 생각해서 지금 16억에서 18억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각각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가요. 처음에 아까 그 사직동 스페이스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 종로구 사직동이에요. 네. 종로구.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대문 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서대문구입니다. 그죠? 네. 또 하나 마지막에 좀 효창공원 앞에 KCC 아파트는 용산구예요. 네. 그러면 제가 항상 물어봐요. 어디 살아요? 물어보면은 제가 아파트 단지부터 얘기 안 하죠. 통상적으로. 단지는 잘 모르니까. 네. 그러면 지방 사람하고 뭐 산다 그러면 외국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 한국이에요. 그죠? 네. 그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그것도 모르면 아시아인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죠? 네. 범위는 계속 넓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이다 그러면 같은 서울 사람끼리 얘기한다 그러면 종로구 살아요. 서대문구 살아요. 용산구 살아요. 여기가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냥 봐서 액면으로 누가 봐도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가 제법 괜찮아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포커스를 잡아야지 다 좋은데 1층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럼 1층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는 살잖아요. 물론 네. 가격 편차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17억 5천이라 하더라도 좋은 거 살려고 그러면은 19억 20억 가야 될 걸 내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더라도 개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는 법이에요. 비록 1층이라 손 치더라도. 즉 네. 중요한 거는 지역이지 층수는 아니다요. 그럼 지금 네. 세 개 보신 것 중에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스페이스본, 여기 있는 도노면 센트레빌, 용산에 있는 KCC면 무조건 용산에 사시는 게 앞으로 투자적인 관점은 훨씬 유리해요. 아시겠어요? 예. 그냥 빨리 가서 이거 사시는 게 좋아요. 시기적으로도. 네. 얼른 네.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네. 그것마저도 없어지면 없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1층이라고 뭐 누가 오래 계속 안 살 거야가 아니라 누군가 안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근데 시청자님이 세대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작아져요. 예? 세대수가 조금 작긴 해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주변의 여건이 그래요?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또 효창공원 역 근처이기도 하고 세대수 작은 거로 단점 잡지 말고 용산에 있네라는 거에 장점을 잡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체적인 틀, 그러니까 이제 나무보다 숲을 보는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라라고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구 쪽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임장도 한번 다녀보시고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방금 상담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명쾌하시죠. 그래서 이런 상담 원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대표님. 어떤 자리죠? 야, 세미나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방송을 쭉 하다 보면은 제일 아쉬운 게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방송 한 18년째 고민 상담 코너만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이고 아쉬워라. 조금 더 전달을 해드리면은 해드리고 싶은 게 마음이 굴뚝한데 시간 제약. 즉 이제 방송 시간에 대한 부분의 아쉬움은 결국은 세미나에서 오프라인에서 했을 때 시간 됐으니까 또 다음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오프라인에서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 정말 세미나를 가져오셔서 거기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것도 읽어야 되거든요. 그 흐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읽어야 되고 또 투자 어떻게 하면 정말 엑기스 있게 투자를 잘해서 적은 소자본으로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도 세미나에서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덥지만 운동도 하시고 머릿속을 개운하게 하신 피서라 생각하고 많은 분들 세미나 신청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